그리고 중국에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중국에 어디 갔어. 중국도 국물 요리들이 많잖아요. 중국 어디 가서 이제 국물 요리를 먹는데 딱이 먹었는데 막 육수가 너무 진하고 막 국물이 너무 좋아. 그런 진한 육수 어떻게 만드느냐? 이렇게 만듭니다. 대추 좀 넣고 구기자 좀 넣고 뭐 이 옆에 뭐 이런 거 향신료들 그냥 대충 몇 개 넣어. 몇 개 넣어가지고 물만 딱 붓잖아. 밑에 그 하얀 가루가 육수가 돼요. 밑에 그 하얀 가루가 바로 육수가 됩니다. 보신하는 그런 육수가 되는 거야 이게. 몸 보신용 육수로 이런 걸 파는 거야. 근데 여기 댓글이 뭐라고 달리는지 알아요? 댓글이 이렇게 달려. 야, 대추 그렇게 많이 넣으면 그거 너무 보신되는 거 아니야? 야, 대추 너무 많이 넣는다. 야, 그거 보신 너무 많이 되겠네. 막 이러면서. 이걸로 그냥 뭘 끓여버리는 거야. 과연 이 육수는 뭘로 만들었을까? 저 대추도 진짜 대추냐고요? 그러니까 내 방송을 오래 본 사람들 이제 그 정도 의심은 아주 정상적인 거야. 저 대추는 과연 진짜일까? 나도 그 생각했어. 야, 대추 가격이 얼마나 비싼데? 얘네들은 단가를 낮추기 위해서 목숨을 건 애들이야. 단가를 낮춰야 가격으로 팔았을 때 돈을 많이 벌 거 아니야. 100원짜리를 만원에 팔아야 9,900을 버는 거 아니야. 단가를 낮춰야 돼. 진짜 대추가 가짜 대추가 누가 알겠어? 아무도 몰라요. 자, 이건 또 어떤 곳이냐? 이것도 이게 여러분들 두리안 아시죠? 여기 누가 봐도 이거 두리안이잖아. 근데 두리안들이 상태가 좀 안 좋네요, 그죠? 뭐 썩은 것도 있고, 뭐 곰팡이가 핀 것도 있고, 이 두리안들 여기가 어디냐? 두리안 맛이 나는 케이크 만드는 공장이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즘 메이드 인 차이나인 과자들 엄청 많잖아요. 한국에도 메이드 인 차이나의 과자들이 엄청 많이 들어와 있잖아. 여러분들 그거 먹기 전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안 그래도 메이드 인 차이나가 아니라 뭐 메이드 인 USA든 메이드 인 코리아든 메이드 인 저팬이든 과자 자체가 몸에 안 좋은 건 여러분들 어느 정도 아시죠? 옛날에 아주 유명한 일화 중에 어떤 과자 만드는 대기업 회장이 자기 자식한테 그 과자 공장을 물려주려고, 과자 회사를 물려주려고 데려가서 그 공장을 견학을 시켜줬는데 갑자기 아들이 연을 끊더니 그 회사를 아빠를 상대로 고소를 했대. 그 과자, 그 일화 되게 유명하지 않나? 그만큼 이 과자 자체가 몸에 그렇게 좋지 않은 건데 심지어 그게 메이드 인 차이나야. 과연 중국 공장에서 그 과자를 얼마나 당신 몸을 생각해가지고 건강하게 만들어줄까 이거야. 생각을 한번 해봐요. 오늘 장 보러 갔다 그랬잖아. 저는 장 볼 때 뭘 집든 간에 일단 뒤에 봐요. 이 메이드 인 어딘지, 메이드 인 차이나인지 아닌지는 무조건 봐. 메이드 인 차이나는 웬만해서는 걸러내요. 웬만해서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요 영상도 중국에서 또 올라왔는데 이것도 화제가 됐죠. 자, 여러분들 누가 봐도 아주 맛있는 마라 요리입니다, 여러분. 마라 요리. 여러분들 누가 봐도 맛있어 보이죠? 여러분들 어떻게 한입 하실래? 여러분들 어떻게 한입 하실래? 감쪽같이 안 보여? 야, 이거 아직도 못 본 사람 있다 이거. 야, 이거 아직도 발견 못한 사람 있다. 담배꽁초 보이죠 이거? 그리고 중국 공장에서 찍어내고 있는 천엽. 여러분들 한국에서 왜 육회집이나 고깃집 가면 정말 신선한 고깃집은 천엽이랑 간 주잖아. 그 기름장에 찍어 먹으면 그거 좋아하는 사람들 엄청 많잖아요. 간이랑 천엽 알죠? 소천엽. 근데 우리가 그런 데서 먹는 거 그거는 찐이야. 찐 간이고 찐 천엽이에요. 근데 여기 천엽은 지금 뭐 찍어내고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야, 어떻게 이렇게 네모나게, 야, 이거 뭐 종이 찍어내는 것도 아니고 천엽을 막. 기가 막히죠. 그리고 이거는 뭐 워낙 유명하죠. 하수구 기름. 이거는 뭐 워낙 유명한 거죠. 하수구에 뭐 이렇게 밤 되면 이제 음식물 쓰레기 딱 버려 놓으면 그 위에 이제 기름이 둥둥 떠 있잖아. 이거 걸러가지고 쓰는 거. 이건 뭐 워낙 유명하죠, 이거. 중국의 하수구 기름 이슈. 그럼 뭐 어떤 식당이 하수구 기름을 안 쓰나요? 그거는 시진핑이 가도 구분 못해요. 그거는 중국의 공산당 간부들이 가도 그 구분 못해내. 야, 시진핑도 몰라. 그 모르는 걸 내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아이고야. 이거는 뭐 계속되는 문제인데 여러분들 제가 중국 가면 절대 먹지 말라는 게 그 가공육, 완자, 어묵, 소세지, 햄, 비엔나 절대 먹지 말라 그러잖아. 중국 가서는 그런 거 절대 먹으면 안 된다고.
그 안에 들어가는 고기를 어떤 고기를 썼는지 아무도 몰라.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여기 이런 고기들 보이죠? 아, 여기 보면 이제 머리, 이 머리가 주로 있네. 머리들. 발도 가끔씩 보이고 여기 보이죠? 이건 머리. 닭머리죠, 그죠? 닭머리인가 오리목인가. 아무튼 머리들이 이렇게 쌓여 있죠. 이 머리들은 솔직히 안 먹잖아. 이런 거 갈아 가지고 이게 나오는 거야. 중국 가서 그냥 목숨 걸고 피해야 되는 거 가공육입니다. 다른 건 다 그렇다 쳐. 진짜 중국 가서 목숨 걸고 걸러야 되는 거 가공육이에요. 가공육. 이런 것들 뭐. 여러분들 제가 다루었던 중국 위험 음식 시리즈가 있어요. 그거 몇 개 보면 이제 중국 가면 이런 걸 조심해야 되겠구나라고 정확히 알게 될 겁니다. 영상이 한 30개 정도 돼요. 그거 다 보시면 중국 가서 요런 거 피하면 되겠구나 감이 와요. 근데 그 30개 영상을 언제 다 봐? 이러시는 분들은 그냥 중국 가서 아무것도 안 먹으면 돼요. 차라리 그냥 한국 컵라면 이런 걸 먹어. 그게 훨씬 건강할 수도 있어요. 햇반, 컵라면, 참치캔, 김 이런 거 좀 싸가지고 가서 차라리 그런 걸 먹어. 그게 훨씬 건강할 수 있어요, 진짜. 그리고 또 중국에서는 아직도 이런 뭐라 해야 될까? 해적판이라 해야 되나? 중국에서는 이걸 샨자이반이라 그래요. 산골짜기에서 만들어낸 제품이라고. 그러니까 짭퉁이지, 짭퉁. 여러분들 이거 동남아 가면 흔히 보이는, 알죠? 이거 뭔지? 레드불 이거 원액 이거 진짜 맛있어. 레드불 원액 진짜 맛있어요 이거. 근데 여러분들 봐봐. 자, 여러분들 레드불 아니고 뭐요? 하오불. 중국말로 레드불이 홍뇨거든요. 홍뇨. 얘는 하오뇨. 중국에서 레드불 홍뇨라고 불러요. 그래요. 홍뇨. 홍이 빨갛다는 뜻이에요. 홍뇨. 레드불. 이거는 하오뇨. 하오뇨 한 잔 해. 이런 것도 나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음료 사 먹을 때도 잘 봐야 돼. 레드불인지 하오불인지. 식욕 뚝 떨어졌다고요? 여러분들 저의 중국 위험 음식 시리즈 그거 보잖아요. 다이어트 팍팍 됩니다. 오늘 뭐 배가 고프다, 야식 땡긴다, 일단 그 영상 한 개 봐. 이 영상 한 개 딱 보면서 안 먹게 돼요. 식욕 똑 떨어집니다. 위고비보다 나. 마온자로보다 내 영상이 나. 다이어트 책임집니다 진짜. 이것도 한번 봅시다. 이거는 과연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담근 술인 것 같은데 이게 뭡니까 이거? 이거 해마 아니에요? 맞죠? 자, 이게 진짜 해마일까? 한번 태워보겠대요. 여러분들 해마가 타면 이렇게 돼요? 털 타는 냄새가 난대. 이게 뭐냐면 이것도 설명해 놓은 게 있는데 이게 붕사라고 하네. 붕사? 보락스. 이게 공업용 세제 및 유리 원료라고 하는데요. 한국말로 붕사라고 하는데 검색해보자. 아무튼 이런 뭐 화학 물질이 이렇게 뜹니다. 붕사가 뭐지? 아무튼 이게 붕사 해마래요. 해마가 아니라 붕사 해마. 이게 쓰이는 이유가 저급 해마나 가짜 해마를 붕사를 녹인 물에 삶으면 채적이 불어나고 탱글탱글한 식감이 생긴다고 합니다. 이후 검은색 산업용 염료로 염색해 고가의 고급 흑해마로 둔갑시켜서 폭리를 취한다고 해요. 자, 이게 부작용이 어떤 부작용이 있냐면 인체에 대한 부작용이 급성 중독 및 붕산증, 보리즘? 붕산은 인체 배출이 극히 어려워 체내에 지속해서 축적됨, 누적 시 구토, 심한 설사, 피부 발진을 시작으로 근육 경련과 의식 불명을 일으킴, 그리고 생식 기능 파괴. 고농도 붕산은 남성의 정자 생산을 중단시키고 여성의 유산을 유발하는 대표적인 생식 독성 물질임. 해마 실물 본 적 있냐고요? 없어요. 근데 옛날에 중국에 있을 때는 꽤 봤던 것 같아. 그 왜 해마꼬치 이런 것도 있어요. 길거리에 파는 음식들 중에 엽기 음식들 있잖아. 정갈도 있는데 여러분들 해마꼬치도 있어. 요만한 거. 본 적이 있긴 있는데 이렇게까지 땅땅하고 아까 불로 태웠을 때 그렇게까지 그건 무조건 문제가 있지.
그리고 또 이건 뭐 이것도 뭐 너무 자주 나오는 문제죠, 그죠? 여러분들 이 배추 절이고 있는 과정, 배추 절인 거, 아이고야, 참나, 배추 절인 거. 물론 여러분들 모든 업체가 뭐 다 이런 식으로 절이지는 않겠지. 하지만 여기는 어떤 업체인데 누군가가 이렇게 지금 카메라 앵글만 봐도 약간 몰래카메라 느낌이잖아요, 그죠? 찍어서 이걸 올린 거지. 중국에서는 쏜차이라고 있습니다. 쏜차이. 중국도 이런 배추를 시큼하게 절여가지고 이렇게 양념해서 먹는 그런 쏜차이 같은 게 있어. 야, 이거. 근데 여러분들 이 쏜차이든 한국의 김치든 똑같은 게 뭐냐? 무조건 배추를 절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중국산 김치를 피하는 이유, 이 정도면 아시겠죠, 그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중국 가면 중국에서 유명한 우유 브랜드 중에 멍뉴라는 브랜드가 있어요. 멍뉴. 요번에 월드컵 그 협찬사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멍뉴라는 그 중국 우유 브랜드, 다들 뭐 월드컵 스폰서고, 이거 아마 한 번씩 보셨을 거예요. 못 보신 분들은 그냥 이런 우유 브랜드가 있구나라고 아시면 돼요. 중국에서 제일 유명한 우유 브랜드인데, 제일 유명한 만큼 짝퉁도 많겠죠? 짝퉁 우유를 잘못 사면 이렇게 됩니다. 你看这个蒙牛厂家，你过来解释一下，奶奶这个牛奶是怎么回事？保质期 지금 이건 뭐죠? 看一下，里面是什么东西？你看看，自己看。 상한 거든 짭퉁이든 간에 잘 골라서 마셔야 됩니다. 이건 중국에서 파는 5,000원에 한 마리인 냉동 오리고기라고 합니다. 5,000원에 한 마리래. 엄청 큰 거 같은데? 冻好后做烧鸭， 이걸로 뭐 오리구이를 한다는데 왜 뭐가 冻鸭 문제야? 清洗干净后，我们上称称一下多少？5斤3两，5斤3两，等一下做成烧鸭，看一下出成率多少。 지금 이 오리의 무게가 약 2.5kg 정도 된다고 합니다. 거의 3kg예요. 이 우진쌀량이면 우진쌀량이면 2.8kg, 거의 3kg짜리입니다. 3kg짜리 오리를 做成烧鸭，看一下还有多少斤。 이거를 오리구이를 만든다는데 5斤3两的冻鸭，做好 구웠대요. 烧鸭3斤6，出成率67%굽고 난 뒤에 2kg 정도로 됐다는데? 2kg가 안 되네. 한 1.8kg? 야, 반이 줄어드네. 如果能卖20块钱1斤的话，就是73块，就算70块吧。70减去25，还有45元毛利，是毛利，不是纯利润哦。 이거 마라 롱샤인데 이거 왜 버려? 왜 버리지? 여러분들 이거 이게 요즘 제일 큰 문제야. 이게 그 유이즈살 미리 만들어 놓은 요리. 요즘 식당에서 이걸 진짜 많이 판대. 근데 봐봐, 비닐봉지채 삶고 있잖아. 비닐봉지채 삶아가지고 이거 그냥 딱 잘라가지고 이걸 딱 그냥 넣어주면 그냥 요리야. 아니, 식당 가서 밀키트를 먹을 거라면 왜 식당을 가냐 이거야. 그리고 그 외에 요즘 중국에서 또 터진 위험 음식들 진짜 많은데 몇 개만 또 골라가지고 알려드릴게요. 기사 난 것들 중에 구기자. 이 많은 분들이 중국 가면 구기자 싸다고 많이들 사오시거든요. 구기자로 뭐 술도 담그고 구기자로 뭐 한약도 끓이고 하잖아, 구기자. 그래가지고 중국 가신 분들 구기자 꽤 사오시는 분들 꽤 있던데, 이 구기자에도 비밀이 있습니다. 그 구기자에 공업용 유황을 넣는데요. 비소가 대량 함유돼 있다고 합니다. 왜 이걸 넣느냐? 건강약재로 쓰이는 구기자를 말릴 때 벌레를 쫓고 색상을 아주 선명하고 먹음직스러운 붉은색 혹은 노란색으로 유지하기 위해 창고에 가두고 공업용 유황을 태워 연기를 훈제하는 거죠. 그러니까 연기를 씌우는 거지. 그런 식으로 쓴다고 해요. 이게 몸에 들어가면 무슨 부작용이 있냐? 이 중금속 비소 중독이 된다고 하는데, 공업용 유황에 포함된 비소는 과거 사약의 성분이라고 합니다. 이 성분이 구기자에 스며들어 사람이 장기 복용할 경우 신장 기능이 완전히 마비되고 대뇌 신경세포가 파괴된다고 합니다.
잠행성으로 암을 유발하는 1급 발암 물질이라고 해요. 야, 그리고 이런 것도 있네요. 농약과 중금속의 콜라보레이션. 현대 지금 중국의 농수산물들, 이것도 문제인데 포름알린 야채 및 화학 탈색 과일, 사용되는 약품들이 포름알데히드, 이게 소독 및 시체 보존용이라고 합니다. 포름알데히드, 그 다음에 에테폰, 식물 성장 조절제라고 해요. 쓰이는 이유는 중국 전역으로 이동하는 배추나 상추가 시들지 않게 뿌리에 포름알린을 분사함. 덜 익은 바나나나 감귤에 에테폰을 뿌려 단 몇 시간 만에 겉만 노랗게 익은 것처럼 보이게도 만든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인체에 들어갔을 때의 부작용은 백혈병 및 혈액암. 포름알데히드는 국제암연구소 IARC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로 호흡기나 소화기를 통해 유입 시 세포 DNA를 변형시켜 백혈병을 유발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경계 교란을 하기도 한다고 해요. 화학 성장 촉진제는 인체의 호르몬 체계를 교란해 어린이에게 성조숙증을 유발하고 성인의 면역력을 급격히 떨어뜨린다고 합니다. 중국에 여러분들 그렇게 어린 애들 중에서 암 환자가 그렇게 많대. 근데 어린 애들이 암 걸릴 일이 뭐가 있어? 그게 그렇게 드문 일이 아니거든. 백혈병도 진짜 많고. 여러분들 여기까지만 봐도 소름 끼치지 않아요? 아, 오늘 진짜 쇼킹한 거 많지 않았어요? 우리가 건강해지려고 먹는 구기자에 사약 성분인 비소가 묻어나오고, 아이들이 먹는 아이스크림이 며칠 동안 녹지 않는 화학 플라스틱 덩어리라는 이 사실. 중국 현지인들조차도 우리는 독약을 먹고 산다, 우리는 독약을 너무 많이 먹어서 이미 우리는 백독 불침이다, 항체가 생겼다, 이런 드립을 치고 있어요. 그리고 상인들은 자기가 만든 음식을 절대 안 먹고. 근데 중국에서 이런 음식들이 뭐 유통하든 말든 그건 중국 국가가, 그리고 중국의 인민들이 함께 해결해야 할 문제인데, 거기까지는 우리가 신경 쓸 필요가 없지만, 우리가 지금 제가 계속 경고를 하고 제가 이런 거에 대해서 계속 여러분한테 경각심을 일으켜 세워주는 이유는, 이 위험한 식자재들이 유통 과정을 거쳐 우리의 식탁, 즉 우리가 자주 먹는 마라탕이라든지 밀키트라든지 가공식품의 형태로 우리 밥상 위로 침투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게 진짜 위험한 거예요. 싸다고 무조건 고르는 이런 소비 습관, 이거 이제 버려야 됩니다. 싸네? 아니야. 그 뒤에 원산지를 확인을 해야 돼요. 성분표를 꼼꼼히 확인하고 검증된 국산 식자재와 K푸드의 가치를 지금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할 때입니다. 국산 너무 비싼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싸다고 싸네 하고 이러면 큰일 나요. 오늘 여러분들이 보신 이런 충격적인 실태들, 이거는 무조건 의무적으로 주위에 있는 가족들에게, 가족 친지들에게 최소 5명은 공유를 해주세요. 많은 사람들이 안 보면 먹을 수 있어. 야, 보니까 못 먹지. 야, 안 보면 괜찮아. 그거 뭐 죽기야 하겠어? 그 문제가 아니야. 요즘 이렇게 좋은 세상, 이렇게 즐길 거리가 많은 이 세상에 당신이 결혼하고 자녀가 있으면 오래오래 살아야 되지 않겠어? 건강하게. 그래야 자기 자식들 크는 것도 다 보고 이 세상도 끝까지 즐기다가 가지. 근데 이런 것들이 우리 밥상에 침투돼가지고 당신이 이런 걸 먹는다? 당신 건강하게 오래 못 살아요. 이게 오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거는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 돼. 90살까지 살지만 60부터 90까지 누워서 살았어, 병상에. 그게 무슨 소용이야?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가족들한테 부담만 되지, 안 그래요? 이건 그냥 눈에 안 보이면 괜찮은 거야, 이럴 때가 아니라니까. 그거는 그냥 옛날 20년 전, 30년 전에 위생 문제는 그럴 수 있었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먹는 어디 고깃집에 갔어. 쌈이 나왔는데 쌈을 씻었는지 안 씻었는지, 그 정도는 괜찮아. 먼지 좀 묻어 있으면 어때? 이 먼지가 이런 포름알린 이런 건 아니잖아. 근데 지금 시대가 달라져가지고 우리가 옛날에 생각하던 그거 안 보면 먹을 수 있어, 이런 거랑 차원이 다르다니까. 이런 거에 비하면, 맞아, 반찬 재활용은 이런 거에 비하면 진짜 아무것도 아니야. 딴 사람 침 좀 먹었다고 뒤져요? 반찬 재활용이랑 이건 진짜 차원이 다르다니까. 아무튼 오늘 여러분들이 또 중국 여행시, 중국에 또 가게 되는 분들 이런 거 주의하라고 또 올려드렸습니다. 오늘 이 중국의 위험한 음식 시리즈는 여기까지만 하고,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볼게요. 여러분들, 방송이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고 그래도 이 방송을 볼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꼭 구독 한 번씩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래도 제 채널에 영상이 조회수가 10만, 20만, 많으면 50만 이렇게 나오는데, 그 중에서 그래도 한 40% 정도가
비구독자예요. 구독하고 보세요. 제 영상들 당신한테 도움이 되면 되지 폐해를 끼치지는 않습니다. 아시잖아요. 꼭 구독 한 번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케이?